중요한 게 있어요. 일단은 TSMC가 수주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은, 근데 부품을 제때 못 받으니까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. 하다 보니까 제때 고객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지금 뭐 양산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검증이 안 됐어요. 수율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요. 그 다음에 또 성능도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, 삼성은. 왜냐면 이제 따라잡아야 되니까. 그만한 노하우가 많이 쌓였고 앞으로 시행착오는 아마 좀 많이 줄일 겁니다.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TSMC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. 일단은 중요한 게 있어요. 일단은 TSMC가 수주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은, 일단 수율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. 보시면은 TSMC는 수율이 상당히 좋거든요. 성수 공정은 뭐 90% 이상 나오는 적도 있거든요.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. 왜냐면은 삼성 같은 경우도 뭐 지혜 방식 한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떠들썩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어요. 왜 안 되냐면 일단 수율이 안 좋았어요. 처음에 이제 양산할 때 수율이 20%밖에 안 나왔거든요. 그 얘기는 뭐냐면은 20%밖에 안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100개를 만들면 20개밖에 이제 양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그걸 쓸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 고객이 주문한 수량을 제때 딱 받아야지만 그 이제 제때 이제 자기들도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부품을 제때 못 받으니까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. 하다 보니까 제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하기 때문에 삼성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삼성은 수율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. 지금 2나노 수율은 뭐 60% 이상 나온다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다음에 뭐 성수 공정은 훨씬 더 좋게 나옵니다.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고, 그다음에 또 보면 성능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어요.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.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그 TSMC는 상당히 가격이 높아요. 최근에 이제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삼성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. 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,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워낙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TSMC 홀로 다 그 캐파를 감당 못해요. 그러니까 그 감당 못하는 물량이 이제 삼성한테 오는 거죠. 인텔도 하고 있는데, 인텔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양산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검증이 안 됐어요. 수율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요. 그 다음에 또 성능도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.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맡기를 못해요. 삼성은 이미 뭐 테슬라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가 맡겼거든요. 맡겼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.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엑시노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양산이 들어갔고, 또 이번 달 말에 갤럭시 S26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언팩 행사를 하거든요. 이미 이제 탑재가 된 거예요, 엑시노스가.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에 맡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예전에 보시면은 그 한 5년 전에는 보면은 이제 플래너 방식이었어요.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이게 트랜지스터 구조인데요. 요게 보시면은 평평하죠. 이런 단순한 구조였어요. 근데 이제 14나노 이때부터 이제 삼성이 핀팻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. 이게 왜 핀팻이냐면 모양이 그 상어 지느러미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붙인 이름이거든요. 여기 이제 삼성이 14나노 공정부터 이제 적용을 한 거거든요. 그러면서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게이트가 채널을 3면에서 둘러싸는 거예요. 그래서 누설 전류를 막는 거거든요. 그러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집니다. 예. 그 다음에 또 최근에 2022년도 그때부터 이제 GA 방식을 했어요. 먼저 TSMC보다. 요건 이제 사면을 게이트가 채널을 감싸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전력 노출이 없으니까 훨씬 더 성능이 좋게 나오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먼저 한 거죠. 삼성이 이제 3나노 공정부터 했었고, 그 다음에 TSMC는 2나노 공정부터 이제 GA 방식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삼성이 그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이 뒤쳐져 있으니까 먼저 새로운 공정을 해가지고 이제 역전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역전 못 시켰죠. 왜냐면은 그 수율이 너무 안 좋았고, 그 다음에 또 공정의 어떤 안정성이 좋지 않았어요. 하다 보니까 역전 못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, 삼성은. 왜냐면 이제 따라잡아야 되니까. 근데 이제 결국은 못했죠. 왜냐면은 수율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게 결정적이었어요.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수율이 많이 안정이 돼 있어요. 삼성이 60% 이상 이나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율이라는 걸 계속 이제 올라가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노하우가 쌓였거든요. 하면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대가 좀 되고 있고,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어요. 왜냐면 이제 삼성이 보면은 한 3년 정도 먼저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노하우가 많이 쌓였고, 앞으로 시행착오는 아마 좀 많이 줄일 겁니다. 제가 보기에는 TSMC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. 전력 효율을 상당히 줄여야 됩니다. 그 반도체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뭐냐면은 PPA라고 하는데 그게 퍼포먼스가 중요합니다. 일단 성능이 중요하거든요.
성능이 좋게 나와야 돼요. 그다음에 또 하나 P는 뭐냐면은 파워입니다. 파워가 이제 전력 효율이거든요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다음에 A는 뭐냐면 에리아, 면적입니다. 면적이 적어져야 돼요. 그러니까 작아져야 되거든요, 집이.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중요한 게 뭐냐면 C입니다. 그건 뭐냐면 이제 코스트입니다. 비용이 적어야 돼요.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플래너 방식일 때보다 핀팩 방식일 때 전력 효율이 올라갔죠. 그다음에 또 보시면 GA 방식 바꾸면서 GA 팹일 때 훨씬 더 올라갔죠, 전력 효율이. 또 마찬가지로 나노 시트일 때 훨씬 더 전력이 올라갔죠.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공정을 할 때마다 전력 효율은 올라갑니다. 이런 식으로 공정이 앞서가면 전력 효율은 높아집니다. 이런 식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네 가지를 계속 올리지 않으면은 성장을 못 하거든요. 이 네 가지를 계속 좋게 만듭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. 안 그러면 이제 뒤처집니다. 일단 최근에 대세는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입니다. 인공지능 대세가 이제 데이터 센터. 이쪽에 수요가 엄청나죠. 지금도 엄청나죠.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GPU로. 이 수요는 앞으로도 아마 견조할 겁니다. 왜냐면 이제 앞으로 AI가 대세이기 때문에.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어요. 뭐냐면은 엣지 AI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예요. 이건 뭐냐면은 스마트폰에서 AI를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체 디바이스 내에서 AI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자료를 보낼 필요 없는 거예요. 기기 자체적으로 AI를 쓸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데이터 센터에 보내면은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그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에 보내면은 일단 비용이 높아져요.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보내게 되면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.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자체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HAI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. 근데 이 시장이 아직 개화하지 않았어요. 일단은 그 스마트폰이 일단 시작을 했고요.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도 모든 디바이스에 온 디바이스 AI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이제 HAI 쪽에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 HAI가 상당히 많습니다.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안 되거든요.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요. 모든 웨이퍼를 다 버리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수조 원,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HAI로 이렇게 이제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. 언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센서를 붙여가지고 H 디바이스로 언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걸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문제 발생 소지를 미리 예측하고 미리 당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훨씬 더 공장이 뭐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쪽에도 엣지 AI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냉장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 냉장고 그래 가지고 이쪽에도 이제 AI 기능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뭐 냉장고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문을 열지 않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반도체가 다 확인합니다. AI 반도체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다음에 또 식재료가 언제 유통기한이 끝나는지 이런 것도 다 AI가 알려줍니다. 그 반도체가 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그다음에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걸 또 고객한테 어떤 재료로 어떤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지 추천도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. 그 안에 AI 반도체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거든요.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웨어러블 그래 가지고 이제 스마트워치 있지 않습니까? 이걸로 자신의 어떤 건강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나의 이제 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나의 어떤 건강 정보,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는 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엣지 AI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AI 반도체가 그런 걸 다 예측을 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. 문제가 발생하면 또 알려주고 이런 걸 다 이제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갑니다, 앞으로도.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굳이 뭐 데이터 센터 쪽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디바이스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이 안에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. 또 마찬가지로 또 보시면은 보안 스마트 카메라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에 보낼 필요 없이 그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다 AI 반도체가 AI 기능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모든 디바이스에 AI 반도체가 앞으로 아마 탑재가 될 거예요. 그러면은 굳이 뭐 데이터 센터에 자료를 보내지 않고도 자체 디바이스 내로 모든 걸 AI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갈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시장이 엄청납니다. 이 시장이 아마도 데이터 센터 시장 이상으로 아마 커질 겁니다. 하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또 AI 반도체는 특히나 필요한 게 뭐냐면 MPU가 필요합니다. 이게 뭐냐면은 Neural Processing Unit 이라고 하는데 AI 반도체입니다. 그래서 요 MPU는 데이터 센터 추론 쪽에도 필요합니다. 국내에 있는 AI 반도체 기업들이 이 MPU를 만들고 있거든요.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. 그래서 MPU 기업들이 앞으로 아마 상당한 뭐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